타로 해석을 잘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타로 카드 질문이 정말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묻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을 묻는 질문이죠.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처럼 전체적인 상황을 묻는 상황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로 질문이 두 가지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민이 생겨나는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 뭐 날씨가 더워서 짜증이 났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서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다든지, 인과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보실 때 사람의 마음과 전체적인 상황, 즉 전자는 이제 1인칭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후자는 3인칭 관찰자가 봤을 때 전체적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이라는 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 뽑아 줄 거고요. 한 인물이 나무를 들고 자신을 향해서 뻗어 올라오는 나무들과 맞서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힘겹게 싸우는 마음이겠죠. 또 1인칭의 모습은 맞서 싸우는 상황이 될 거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수많은 나무들이 인물을 향해서 뻗어 올라오고 있죠. 완대가 타로카드에서 일이자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또는 과제들이 생겨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게 꼭 비즈니스적인 일이 아니라 그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진행 과정에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한 장의 카드만 뽑았다면 이 두 가지 상황을 응용해가지고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을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나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떻길래 연락이 없는 걸까요? 그러면 그의 마음은 어때요? 그리고 나무가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방황하는 마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담스러웠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에는 상황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업이 잘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상황으로 보면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마구 생겨나는 상황이죠. 사업이 잘 될까요?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많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만약 한 장의 카드를 가지고도 조금 더 풍부한 해석을 하고 싶다면 두 가지 상황을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응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다시 소개팅 질문으로 돌아가서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요? 물었어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나무들이 많죠. 그래서 부담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즉 내담자가 너무나 앞서갔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면 부딪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서 되게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업적인 상황으로 볼게요. 그럼 사업이 잘 될까요? 물었어요. 그럼 상황이 먼저 앞에 오겠죠.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 과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힘에 부칠 수 있지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런 과제들만 잘 해결해 나간다면 충분히 힘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렇게 리딩할 수 있겠죠. 만약에 추가 한 장의 카드를 더 뽑는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뽑는 카드에서도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겠죠. 그거를 적절히 한 문장 한 문장을 만들어서 풍부한 해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10번까지 가게 되면은 원소의 힘이 끝에 다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다른 카드들을 보더라도 이 원소의 힘에 의해서 카드 속의 인물이 지배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고통받고 있고, 그렇죠? 이 많은 것들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부담스럽고 또 시야가 안 보이는 거죠. 컵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컵은 사람의 내면이나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가득 찬 상황이라는 거는 마음의 평화에만 집중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핸드클 10번은 어때요? 정말 물질적인,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벽하죠? 대가족도 있고, 뭐, 건물도 많이 있고, 더 이상 뭐, 물질적인 관점에서는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이 카드 속의 인물은 대가족과 이 건물과 이 재산을 이룩하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게 다 흘렀나 봐요. 그래서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먼저 나오느냐, 무엇이 주인이냐 물어본다면 결국에 이 물질적인 결과, 물질적인 현실이 주인이고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그 소개팅 했던 그 남자분의 마음은 어떨까? 왜 연락 없을까? 그 남자분은 부담스러웠대요. 우리 관계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죠. 이 남자분이 생각하기에는 아무 문제는 없지만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리딩할 수도 있고, 남자분이 생각하기에 이 여성분을 만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되고 부담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서 압박감을 느꼈고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사업이 잘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처리해야 되는 과제들, 일감은 많을 수 있지만 그래서 조금 버겁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처리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때요? 상황 자체를 읽으면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분한 이익,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카드를 한 번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드는 타로 카드에서 사람의 이성이자 영향력이죠. 그런데 이제 왕이 휘두르는 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왕이자 영향력의 왕입니다. 내가 아닌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 그 힘은 어디서 기반하냐면 나의 논리나 나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사고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주도권을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고민 영역에 따라서는 뭐 전문적인 나만의 영역을 확고하게 가진 전문가로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또 인간관계에서는 권위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자기의 그 개인의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앞서 그 소개팅 했던 그 남자분이요. 부담스럽고 어떠고 그래서 그 남자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됐어요?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 오빠한테 그럼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오해를 풀어볼까요? 뭐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사업이 잘 될까요? 그러면 물질적인 결과를 손에 얻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독보적인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포인트는 너무나 워커홀릭처럼 갈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상황으로 각 카드를 인식하게 되면은 퍼즐처럼 활용해서 얼마든지 풍부한 해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키워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카드 나오면 넌 부담감을 느껴. 이렇게 리딩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이라는 게 어때요? 나한테 밀고 들어오는 과제들이 많아서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크게 인식하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숙제가 많을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겨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고군분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단어, 키워드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해 나가면서 내 고민상을 비추어 봤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의역하면 어떤 감정일 수 있겠구나, 또 어떤 상황일 수 있겠구나, 나뭇잎을 붙여나간다는 식으로 리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문자 단계 때는 타로를 몇 가지 단어로 외우는 게 명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만 넘어가게 되면요, 바로 말문이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외운 그 단어 몇 개로 카드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드를 상황 자체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보시면 내담자의 질문에 맞추어서 또 함께 등장한 카드와 연계된 스토리텔링에 맞추어서 의역하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두 달만 이 훈련을 하시면 이후에는 쉽게 정말 풍부한 해석을 하실 수 있고, 오랫동안 타로를 하더라도 절대 슬럼프에 걸리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타로 알려주는 남자를 친구 등록하시면 가장 빨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